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 아침에 아들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조금 큰 공원에 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네, 거기에 와서 운동을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했는데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서 운동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까봐 지금 주차장에서 찍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아이 데려다주고 바로 왔기 때문에 네, 자연 그 조명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지금 혼자 주차장에 지금 이른 시간이라서 다행히 주변에 차가 많지는 않아요. 네. 일부러 약간 화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실물을 보시면 완전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픈 주제는 뭐냐면 블로그에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에 꾸준히 이제 뭐 이것저것 올리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이제 인스타에 보셨던 이제 어떤 인치님께서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초 3학년인데 이제 수학 심화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찾아봤는데 한번 그냥 쳐봤어요. 초등 심화 이렇게 수학 이렇게 쳐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봐봐야 뭐 다 하라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 생각에 또 영향을 미칠까봐 그냥 제목만 쭉 보고 말았는데 저는 제가 수학 심화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경험을 먼저 한 선배 엄마로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 중에 정말 수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초등부터 심화 문제집을 풀고 하는 것이 버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는 제 아이가 뛰어나더라도 굳이 심화를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초등 때. 자,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초등 1,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엄마들이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기초만 잡고, 꾸준히만 하고, 뭐 이렇게 욕심을 별로 부리지 않는데, 3학년 정도 때부터는 약간 이제 엄마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 제일 처음이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3학년과 4학년의 그러니까 심화책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아이가 제대로 배우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수학 전문가 분들한테 보내잖아요, 엄마들이. 글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학 심화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내 아이가 수학 심화를 해도 아이가 항상 즐거워요. 기분 좋게 받아들여. 그러면 저는 고민 없이 풀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막 최상위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라벨부터 시작해서 학년에 관계없이 진도 쭉쭉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아이들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풀면서 내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아이가 선행을 많이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심화 수학을 풀거나 할 때 아이가 좀 힘들어해. 그러면 저는 굳이 힘들게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이도 그랬어요. 제 아이들도 초등 때 심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제 아이들이 뭐 지금 뭐 완전 뭐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뭐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굳이 그렇게 초등 때 힘들게 아이를 그때부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괴롭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본까지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심화만 하면 어려워. 그러면 심화에도 여러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에도 ABC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제가 한 게 A급 정도였고, A급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A급에도 ABC가 있어요. 그런데 A급을 하기 전에 또 그 전 단계로 원리 해설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심하라고 했던 것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문해 길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말고 뭐 최상위부터 시작해서 블랙라벨부터 시작해서 막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한 권 정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제 아이들이 아주 힘들까봐 정말 조금씩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인친님께서는 공부방을 보내시는데 그 공부방에서 숙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3학년인데 한 달 안에 문제집 한 권, 뭐, 두 권 이렇게 떼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진도를 나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 따라주니까 아마 공부방 선생님이 이렇게 욕심이 나셔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라면 아이가 이제 좀 이게 지금 3학년이니까 아주 엄마 말 잘 듣고 이런 시기라서 착하고 또 딸이고 이러니까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쭉 그렇게 계속 잘 가주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이들의 그런 우리가 생활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아이들 키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큰아이 키워보셔서 아셨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그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이 수학을 점점 싫어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에는 아이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아이가 뭐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수학을 푸는 아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한 90%의 아이들은 굳이 초등 때부터 굳이 어려운 심화를 굳이 꼭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초등 때 이 정도 어떤 수학의 수준을 완성을 했으면 이게 초등 때 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이도 커요. 우리 아이도 점점 커간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초등 3학년 때 꼭 치마를 풀지 않더라도 초등 6학년 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초등 때 꼭 그렇게 심화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 아이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요. 저는 아이가 질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는 것. 그것들을 더 하다 보면 중학교에 가서는 내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훨씬 더 그거보다 수월하게 심화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중학교 때 아이가 심화를 풀렸는데 A 스텝은 잘 푸는데 뭐 C 스텝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 A 스텝은 잘 푸는데 B 스텝 아이가 B 스텝까지는 뭐 좀 어느 정도 해. 근데 C 스텝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얘 C 스텝을 못 풀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아직 기본이 조금 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정도까지가 내 아이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꾸 개념을 복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초등 때는 여러분 그것도 초등 저학년이 3학년 때는 글쎄요 저는 굳이 막 그런 개념을 더 즐겁게 풀고 질리지 않게 하고 아이가 즐겁게 오래 공부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잡아가는 거 그 다음에 초등 때 책을 안 읽으면 또 언제 읽어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가 초등이라서 너무 수학이라는 그 심화에
매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아이를 직접 내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을 어디다가 둘까? 내 아이가 오래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는데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내 아이를 수학 영재 만드는데 기준을 둘 거냐? 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이걸 잘해요. 그러면 물론 중학교 때도 잘할 수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겠죠.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변수라는 것이 발생을 하잖아요. 변수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주입해서 넣은 어떤 힘들어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에 있는 그런 수학을 풀었던 그런 기억들이 어느 날 순간 내 아이가 막 이렇게 탁 레벨이 올라가서 굉장히 잘하게 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수월하게 수학을 할 수 있어서 엄청 좋겠죠. 그죠? 편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공부하기에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물론 그런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뭐 5학년 때 가우스를 보내서 또는 뭐 어디 유명한 뭐 학원들을 보내서 중학교 거를 그때부터 시작을 반드시 해야 돼. 막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 과연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교육업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